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목숨까지 거론하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도 중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일정 하루 만에 급히 귀국해 8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방송은 NSC 회의 후 트럼프가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을 위한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지원 등 미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던 트럼프의 경고도 하루 만에 최후 통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알리 하마네이를 직접 거론하며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든 제거 가능하다며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NSC 회의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나눈 가운데 이스라엘 측도 미국의 군사작전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도 속속 중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니미츠가 중동으로 향한 데 이어 F-16, F-22, F-35 등 최신의 전투기가 중동에 추가 배치 중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미군의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트럼프의 위협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비는 없다며 항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동이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보복 시나리오도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문예빈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6시간 뒤 하메네이도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시오니스트를 언급하며 자비는 없다는 문구와 함께 칼을 들고 성 안으로 결연히 걸어 들어가는 남성의 그림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폭탄을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란의 공습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 등을 겨냥해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 의원을 동원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해킹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그대로 떨어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بازدارندگی بوده است و عملیات تنبیهی به زودی اجرا خواهد شد. 이스라엘도 이란 제트기 50여 대와 원심 분리기, 무기 생산 시설을 타격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전 엿새째, 현재까지 이란에서 최소 224명, 이스라엘에서 2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6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전투 병력이 아닌 공병 부대를 보내는데요. 이들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안보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밝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쇼이구 서기는 이달 4일 방북한 바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13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겁니다. 그 특별 지시의 주 내용은 세 번째 파병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1000 сап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разминированием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Дивизия строителей, это 2 бригады, 5000 человек, объединенные в одну дивизию. 전투 병력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1, 2차 파병과 달리 이번에는 공병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진지, 교량과 같은 군사시설 재건과 지뢰 제거 작업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병부대는 건설과 전투에 모두 능하고 특히 속도가 빠른 것을 특징으로 꼽습니다. 북한 내 대규모 건설에 주로 동원되는데 평양 려명거리 구축 당시 70층짜리 아파트를 74일 만에 완성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동원돼서 북한 군인들은 전 세계에서 건설 경험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총 2만 명이 넘는 군 병력 파병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기술과 무기 등 대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불법적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 국무부도 명백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